우리 최은서님 어서 들어오세요. 벌써 7개월 돼서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야. 멤버십으로. 아유, 그렇습니다. 초특근님 안녕하세요. 종신보험 중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가 같이 빠지나요? 라고 했어요. 추납할 때라고 하셨어. 자, 최은서님 이거 좀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거야. 원금과 이자. 그 이자라는 부분은 그 시점에 있어서 인출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공시이율로 불이 적립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이게 합쳐진 금액에서 중도 인출이 되는 건데 이자는 빼고 저는 원금만 인출하겠습니다. 또는 원금은 냅두고 이자만 인출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보험사는 없어요. 원금과 이자가 같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럼 인출할 때 초특금리 얼마나 인출할 수 있습니까? 이건 회사마다 약간씩은 틀린데 대부분 대동소이한 거는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총 4번을 인출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12번까지 인출해주는 보험사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인출은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납입한 원금이 1억이야. 근데 그 시점에 있어서의 해약 환급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8천만 원의 80%인 88에 64, 6,400만 원을 이번 달에 인출을 했으면 8천만 원인데 6,400 인출했으면 1,600이 남았지 않습니까? 1,600에 대해서 80%를 또 인출할 수가 있어. 2달 이후에 3달째. 그러면 1,600만 원에 80%면 8, 6에 48. 1,280만 원 아닙니까? 1,280만 원을 3달째 또 인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약 환급금의 80%씩을 인출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80%까지 해서 인출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 불이 적립되는 거는 빠진 돈은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1,600만 원인가? 여기에서만 불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은 결코 권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급할 때는 중도 인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빼야 된다. 알겠지? 아유, 그렇습니다. 최은서님. 자, 우리 화이팅 아자아자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 보험계약자가 만약 사망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부해야 되나요?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누가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화이팅 아자아자님.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는 보험 중에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보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단체보험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단체보험을 빼고 이런 개인보험들은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되고 계약자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계약자 지정은 아무나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3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안 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하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거는 없다. 계약자 변경은 사망했거나 사망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선보사 어린이 보험료 뇌졸중 말고 뇌혈관, 급성 심근경색증 말고 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야지. 그쵸? 왜 이건 보장의 범위가 더 넓은 거니까. 우리 성혁투님도 많이 지금 알아보셨어. 그러나 뇌졸중보다 뇌혈관이 2.2배 비싸고 급성 심근경색증보다 허혈성도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다 뇌혈관하고 허혈성으로 다 때려 넣지 말고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을 조금 깔아라.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방송만 보다가 첫 채팅이에요. 삼성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2005년부터 월 26만원 납입 중입니다. 이걸 해지해야 되나 마나 늘 골칫거리네요 라고 하셨어요. 2005년도 가입을 했으면 지금 2020년 15년이 됐단 말이야. 지금 15년이 됐으면 그 당시에 가입할 때 애들이 몇 살인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때 6살, 7살 됐다 그러면 지금 21, 22살이거든. 그러면 삼성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근데 그 밑에 들어가 있는 특약이 꽤 크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특약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 그래서 사망보험을 감액을 하고 특약은 그대로 가져갈지 그거는 보험의 증권을 봐야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할지 말지 부분 예약하고 다른 거를 더 추가적으로 할지 아니면 부분 예약하고 유지할지 그거는 우리 총무들이 결정을 합니다. 5만 원의 유료 상담으로 전 가족까지 다 봐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안 됩니다. 보험 때문에 못 살았니? 아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조건이 좋은 운전자 보험이 MG라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해서 형사합의지원금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억을 주는 것보다 100억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3천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3천만 원 줬다고 해서 실형을 받고 1억을 줬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나오고 벌금으로 나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품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형사합의지원금이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병신 설계사들은 무조건 높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건 높은 게 소용이 없는 거야. 피해자한테 3천만 원 보상할 거 1억 보상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 안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영상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어. 1억 가지고도 택없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형사합의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하고 무슨 상관이야. 공탁 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그때 저번에 공탁 거는 거 있어서는 뭐 그쪽에서 뭐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 귀한 사람을 잃었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1억을 준다고 해서 2억을 준다고 해서 바로 용서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초특급 말만 들으면 돼요.
우리 이정현님, 초특금 제가 피지 낭종으로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손해보험에 들어있는 질병 수술 2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못 받습니다. 피지 낭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거술이라고 하지만 거기 낭종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를 떼내는 흡인 천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지 낭종 수술은 못 받는다. 알겠죠?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방송 듣다 보니까 삼성 리빙케어 보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CI 보험이에요. 네네, 저희 신우가 이 보험에 들었는데 아이가 유산을 2번이나 했었거든요. 네. 지금 3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입원을 했을 때는 이게 부인과 입원비하고 그냥 일반 입원비하고 같이 해서 7만 원인가가 나왔어요. 하루당 해가지고. 근데 두 번째 입원을 했을 때는 부인과에 해당이 안 된다고 부인과를 뺐더라고요. 지급을 못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금감원에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 번째는 그냥 입원비로만 해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왜 부인과가 아닌지 이거 두 번째 청구하면 청구가 되나요? 두 번째 또 청구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지급해 줄 수도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 부인과 질환으로 추가로 입원 특약이 있는 게. 나는 첫 번째 그거를 부인과 질환으로 인정을 해준 게 나는 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 그래요? 유산이나 이런 거는 부인과 질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번째 지급을 하면서 첫 번째 거 환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게 없었죠. 왜냐면 그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었으면 돌려달라고 얘네들이 했어요. 어찌됐건 이거는 첫 번째 지급된 게 잘못 지급된 거고 부인과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자궁 근종이라든가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 있죠. 뭐 염증성 장애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는 부인과 질환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처럼 유산으로 인해서 입원했다. 근데 이걸 부인과로 지급을 했다. 이거는 보험금 지급부서에서 잘못 지급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애초부터 해당이 안 돼요. 단 유산으로 인해서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4일째를 1일로 계산해서 그거는 생명보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잘 지급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입원 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CI 보험, 삼성 리빙케어 보험이 동서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지금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한 달에 67,000원이요. 67,000원이면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지금 납입 기간 거의 끝날 때쯤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15년 들어가고 5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신우는 워낙 그 이후에 진단받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부인과 질환도 그렇고 뭐 고지혈 이런 것도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실손이 들어갈 때 부담보 잡혀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신우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유병자밖에는 지금은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이걸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다시 이거 저도 15년 납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년 납으로 해가지고 15년 납입을 하고 15년이 남아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아요. 네.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주계약 작게 들어가서 했으니까 지금 가족이 들어가는 보험료 총 얼마나 되세요? 지금 전화 주시는 분. 저희 45만 원 정도 아이들 것까지 합쳐서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신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가요 보험료가? 그쪽 가족은? 그쪽 가족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실손이 삼성생명에 또 실손이 들어가 있는데 암이 적다고 해가지고 암까지 추가를 했더니 갱신이 1년 갱신이거든요. 갱신되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지금은 7만 얼마에 가입했는데 9만 원이 넘더라고요. 4, 5년 됐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점점 더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삼성이 좀 까탈스럽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험을 그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 보험을 안 받아줬어요. 삼성이. 네. 이게 진단 이런 걸 받아봐야 된다고. 근데 벌써 그게 지금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뭐 그 사이에 뭐 병력이나 이런 것들 뭐 특별히 없었으면 새로 가입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데로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네. 현재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증권을 전부 다 찍어서 보내주세요. 초특급의 보험하기 채널 추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찍어서 보내주시면 내가 계좌번호 보내드릴 거거든? 5만 원 입금해주시면 내가 베테랑 총무 연결해드릴 거고 네. 나중에 상담 받아보신 후에 계약을 할지 어떨지는 그건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고 네. 진짜 그 상담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신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우이한테도 얘기해서 이거 네.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신청을 하시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